들어오시기 전까지 8페이지 잠깐 보시면은요, 8페이지 앞에 거 8쪽 보시면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입증 그랬죠? 있어요? 10번 거기 보시면 세대주면서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이렇게 나왔죠? 세대주 40세 이상이면 주택 얼마? 3억 초과하면 자금출처 대상에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기타 자산 얼마? 1억. 채무 한꺼번에 5천만 원 갚았어요. 변제. 그래서 그거 합치면 옆에 다 합치면 얼마예요? 3억, 1억, 5천. 합치면 4억 5천만 원이죠. 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4억을 초과하면 안 된다. 예? 각각의 요건도 충족해야 되고 총액 기준으로도 초과하지 않아야 자금출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몇 세? 세대주인데 30세 이상 그런 경우 있죠. 40세 미만 그 사이 그때는 1억 5천만 원 주택 취득하면 자금출처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해가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등기소에서 뭐를 해요? 부동산 취득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잖아요. 그럼 등기소에서 자료가 두 군데로 가요. 하나는 시청, 구청으로 갑니다. 왜? 지방세 청구하라고. 하나는 국세청으로 가요. 그래서 국세청에 자료가 오면 이미 자료가 다 전산 입력이 돼서 가배부동산이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등기가 됐다. 그럼 양도소득세에서는 파는 사람 있죠? 파는 사람 그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신고가 안 들어오면 그걸로 추계 결정할 수도 있고, 취득세는 통지 보내서 그거 가지고 취득세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하고, 그죠? 그런데 요거는요 전산 입력을 해놓고 1년에 한 번씩 실제로 내부 규정의 국세청에는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요. 자금 금액, 즉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1년 안에 또 자금이 왔다 갔다 한 그 입금 내역, 출금 내역을 보고서 의심스럽다 그러면 자금 출처 입증하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나오면 밑에 하나만 보세요. 밑에 자 박스에 보시면 재단 취득하기 전에 10년 이내 주택 기타 자산 취득가액 및 채무 상환금액 각각 아래가 아니라 위에 기준에 미달하고 합계액 총액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입증을 구한다, 배제한다. 이 얘기는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네 번째 줄 보세요. 채무 취득한 자산이나 채무 상환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 입증한 걸로 봐주겠다. 이 얘기는 거기다 메모하시면 재산 취득 자금, 재산을 구한 거, 취득한 자금이, 취득 자금이 얼마? 10억 뭐일 때? 미만. 재산 취득한 금액이 얼마? 10억 미만이다. 그럼 몇 프로 이상을? 예? 80% 이상을 구하면 입증하면 돼요. 그러니까 10억에 80%면 얼마? 8억 이상을 입증하면 나머지 입증 못한 거 있죠? 그거 인정해 주겠다 이 얘기야. 그럼 만약에 재산 취득한 게 얼마? 10억을 구하면 초과하면 다 입증해야 되는데 100% 다 입증하는 게 아니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입증 못한 금액 있죠? 못한 금액이 얼마? 2억에 부하면 미달하면 인정해줘. 만약에 30억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럼 얼마를 입증하라는 얘기야? 예? 30억의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28억 이상을 입증하면 나머지 짜투리는 입증된 걸로 봐준다 이 얘기입니다. 이 정도 됐어요? 예,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제 재산세는 여러분 참고로 재산세는 하나만 보고 갈게요. 다 아는 거지. 재산세는 신경 쓸 거 없죠? 중개업하면서 뭐 재산세 얼마 나와요? 그거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다만 하나 9페이지 보시면 납세 의무자는 알아야 되겠죠? 예,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내야 돼요. 그죠? 6월 1일 소유자 그러면 뭐 한 사람이에요? 등기 안 했어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얘기는 뭐예요? 대금 결제 다 끝났으면 그 사람 6월 1일 소유자가 뭐네?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보실래요? 재산세는 1년 중에 언제? 6월 1일 기준이죠. 자, 6월 1일 기준인데 5월 며칠 날
30날 만약에 매매를 했어요. 계약서상 뭐 잔금, 개인끼리 거래는 취득세 규정을 가니까 계약서상 뭘로 가요? 잔금 지급일 취득이. 계약서에 잔금 주기로 한 날짜, 그날 안 줬어도 취득이라니까. 자, 요때 갑이 소유하고 있다. 요때 누가? 을이. 계약서상에 뭐 잔금 지급일 이렇게 약속해서 언제 날짜? 5월 30일. 그럼 5월 30일 날 취득자는 누구예요? 을이야. 그럼 6월 1일 소유자는 을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해가세요? 예? 그런데 문제는 얘가 을이 그거 알고 뭐 안 해? 등기 안 해. 등기 안 해갔어. 여기 등기 권리증이나 6월 1일 날 여전히 갑으로 돼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누구한테 고쳐서 나가? 갑한테 고쳐서 나. 억울하잖아. 여기서 뭐 했는데? 팔았는데 등기 안 해갔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상에 기재된, 등기부상에 기재된 갑한테 고쳐서 나오면 얘는 재산세 내야 돼요. 왜?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법은 이런 게 있죠. 6월 1일부터 6월 10일이야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기간? 신고기간. 누가 신고해야 돼? 갑이. 누구한테?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뭐 하면 돼요? 신고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일러 가서 뭐라고? 내가 여기서 누구한테 팔았어? 을한테 팔았는데 이놈이 뭐 안 해갔어? 등기 안 해가서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뭐를 하면, 일르면 시장군수가 누구한테? 을한테 고쳐서 발부한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이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겠죠. 6월 1일 전에 팔았는데 상대방이 뭐 안 해갔다? 등기 안 해갔다. 등기부상에 기재된 사람한테 고쳐서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파는 사람은 팔았다는 사실을 뭐 하면 돼? 신고하면 돼요. 너 빨리 등기해 나가. 내 재산세 내가 내잖아.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계약서 가지고 어디 가서 시장군수한테 가서 나 이렇게 팔았는데 상대방에서 아직 뭐 안 해갔다? 등기 안 해갔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 등기 안 했어도 사실상 소유자한테 고쳐서 발부합니다. 그죠? 그럼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보유세 피해 가려면 취득하는 사람은 언제 날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언제 날짜로 하라? 6월 2일로 하면 돼. 6월 1일 소유자한테 고쳐서 나갑니다. 이해가세요? 그럼 반대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보유세 피해 가려고 안 내고 싶어. 근데 5월달 6월달에 거래를 한다면 계약서에 뭐라고 해야 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언제 날짜로 해야 파는 사람이 안 내죠? 5월 31일까지 하면 재산세 안 낸다. 그거 맞아요. 근데 2% 부족해. 왜? 6월 1일까지 해도 돼. 그럼 누가? 매수자가 내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거 점검하실 필요 있죠? 네? 다음. 그것만 알면 돼. 나머지는 다 계약하니까. 다음 10페이지 보시면 사치성 재산이라고 나왔죠. 사치성. 여기서는 우리 고급오락장이 문제예요. 고급오락장. 여러분 고급오락장이 뭐예요? 도박장 있죠. 유흥주점 있잖아요. 룸사롱, 요정, 그죠? 예, 그런 거. 또는 무도장 있죠. 무도장이 뭐예요? 무술을 하는 장소잖아. 발바닥 가지고 캬바레, 나이트클럽, 클럽, 디스코 클럽, 콜라텍. 고급오락장이에요. 30평 이상의 콜라텍도 고급오락장이야. 그러면 임대차 계약할 때 세입자가, 건물주가 물어보잖아. 물론 공인중개사 여러분이 중개하는데 중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물건 어디 사용할 건데? 음식점이요? 아니요, 술집이요? 개 술집은 룸사롱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인중개사하고 임대인은 호프집 하나 보다 그랬어. 그 특약상의 명시 안 했다? 그럼 나중에 뚜닥뚜닥해서 뭐 룸사롱해서 영업허가 딱 나오면 그거 내주는 시청, 영업허가 내줘야 될 거 아니야. 시청에서 그거 내주는 사람 책상 옆에는 중과세 때리는 사람. 재산세가 16배 차이 나요. 일반 재산하고 사치성은. 그러니까 이거 다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유흥주점 사치성에 해당하면 그 세금은 세입자인 누가
본인이 부담한다, 이거 명시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거 월학장 다음 장 넘겨보시고,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시면 개정된 거 하나 있어요. 재산세는 올해부터 250만 원 초과하면 나눠낼 수 있다. 분할납부. 작년까지는 500인데 올해부터는 250만 원 초과하면 분할납부 돼요. 몇 개월까지? 2개월까지. 자, 이제 재산세는 넘어가고, 여러분 보유세 중에서는 관심이 종합부동산세죠. 12페이지.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거기 과세 대상 나왔잖아요. 그죠? 그림 보면, 자, 종합합산 토지는 맨 위에 나, 대지, 비사업용 토지 있죠? 전국에 있는 걸 보여요. 토지 가격 합쳐요. 그래서 공시가격 5억 무하면 초과하면 나, 대지 같은 거 합쳐서 공시가격 5억 초과하면 종부세 내야 돼요. 그리고 별도 합산은 사업하는 거죠. 상가 건물에 딸려있는 토지, 영업하는 토지 80억 무하면 초과하면 종부세 내고, 주택은 얼마? 9억을 부하면, 6억을 부하면 초과하면 종부세 내는데, 1세대 1주택 있죠? 1세대 1주택은요 투기한 거 아니잖아. 그래서 9억을 부할 때만, 초과할 때만 종부세 내요. 그리고 여기서 부부가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남편과 부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지분대로 어떻게 나눠서 각각 6억을 부하지 않으면, 초과하지 않으면 종부세 납세 의무는 없다. 각각에 각각, 토지든 주택이든 각각, 공동 소유는 각각. 그래서 종부세만 얘기한다면 공동 등기가 절세 효과가 있다. 그죠? 예. 그리고 밑에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1번 보세요. 합산 대상에서 부하는 거 제외되는 거, 민간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 있죠? 이게 뭐예요? 주택 사가지고 무슨 사업하는 거? 임대 사업하는 거. 그죠? 이런 건 종부세 과세할 때 빼고 계산해요. 그런데 거기 표시 안 하세요. 1번 위에다가 1번 표시하고 1번 위에 화살표 쭉 끌어서 언제? 2019년 12월 17일 12월 며칠? 17일 이후 임대사업자로 부하는 거, 등록하는 주택은 뭐한다? 합산과세한다. 종부세 계산해요. 혜택 안 줘. 어디서?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에 2000 몇 년이요? 작년 12월 며칠? 12월 17일 이후에 기존에 있던 주택이든 그때 주택을 지정해서 조정대상지역에 뭘로? 임대사업자로 뭐를 했으면 등록했어도 종부세 과세해요. 혜택 안 줘요. 예. 어디서만? 조정대상 지역에서만. 그 정도만 보시고 다음 장 넘겨보시면, 여러분 13쪽에 보시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물론 세무서에서 계산하지만, 거기에 올해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해서 6억 빼라고 그랬죠? 예. 거기서 몇 프로?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내년에는 95%예요. 올해 90%인데 내년에는 95%로 개정된 거예요. 그러면 과세 표준이 높아지고 세율도 높아져. 그러니까 세율, 공시가격, 3박자가 다 올라가. 그러니까 종부세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죠. 다만 거기 6억 뺀다고 그랬죠. 거기서 법인은 안 빼줘. 법인은 안 빼줘야 내년부터. 법인은 무조건 다 과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1주택자 있죠.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얼마 빼고 9억 빼고 거기에 몇 프로? 공정시장가의 95% 곱해야 과세 표준이다. 거기에 세율도 2주택이냐 3주택이냐에 따라 세율 달라지고, 밑에 세액공제라고 나왔죠. 거기 보시면 여러분 1세대 무슨 주택? 1주택은 투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주택을 큰 거 하나 가지고 있다고 투기했다고 그러면 안 돼. 종부세는요, 불필요한 부동산 과다 보유 하지 말아라, 투기하지 말아라 이거죠. 조그만 거 공시가격 3억짜리 몇 개, 3개 가지고 있다가 엄청 나쁜 놈이야. 종부세에서 볼 때는 투기. 근데 한 세대가 주택 딱 몇 개? 하나. 공시가격이 한 40억 된다? 그래도 주택 몇 개야? 투기.
세법에서 볼 때 이뻐. 공제 많이 해줘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투기 안 했기 때문에 세금이 나오면 거기서 깎아주는 게 세액공제인데, 거기 두루마기 같은 거에 보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가 주택을 하나만 딱 단독 소유하고 있으면 올해까지는 10%인데 내년부터는 20%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0%, 20%에서 30%, 70세 이상인 고령자가 가지고 있으면 올해는 30%인데 내년에는 40%까지 공제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밑에 보유기간별 공제, 투기 안 했다 이거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5년에서 10년 미만 보유하면 20% 별도로, 10년 이상 15년 미만 거기에 해당이 되면 40%, 그리고 15년 이상이면 50%. 그럼 봐요, 이 두 가지가 다 중복될 수 있죠. 중복해서 공제받으면 위에 1번 연령별 공제는 70세 이상이 최고 몇 프로? 그럼 밑에 보유기간별 공제 15년 이상이면 두 개 합치면 80%죠. 맞아요? 90%죠. 예, 한도가 80%까지만 공제해 주겠다. 내년부터. 됐어요? 예. 그리고 밑에 가서 다 개정됐는데, 다만 거기 3번 밑에, 자, 세부담 상한 있죠? 있죠? 삼각 표시. 예.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이제 200%가 아니라 300%, 내년부터 300%. 됐어요? 자, 종부세도 우리가 크게 설명할 거는 없어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 여러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볼게요. 여러분 주택임대소득이 뭐죠? 주택을 빌려주는 거죠. 근데 임대사업은 두 가지잖아요. 그죠? 하나는 상가임대사업, 하나는 주택임대사업. 주택임대사업자는 어떻게 하죠? 주택임대사업을 할 때는 별도로 하는 거예요. 두 군데 가서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가서 나 요 주택 가지고 뭐 하겠다? 임대사업자 등록하겠다. 등록했죠? 그리고 어디가? 세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가서 세금 성실하게 되겠다고 사업자 등록까지 한 게 하야 정상이야. 그죠? 근데 상가 임대사업은 상가가 있는 곳 세무서로 가면 되죠. 부산에 있으면 부산으로 가서 하면 돼요. 사업자 등록. 구청 가는 거 아니죠? 그러면 소득세 계산할 때 어떻게? 상가 별도로, 주택임대사업 별도로, 소득세 따로따로 계산해요. 그럼 주택임대사업, 여러분 사업자 등록이라고 나왔죠? 거기 박스 안에 4번 보세요. 2019년 12월 말까지 지금까지 임대사업 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봐줘서 작년 말까지는. 예? 그럼 올해부터는 1월 1일부터는 뭐를 하라? 임대사업자 등록하라 이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했었던 사람은 그냥 인정해줘. 언제부터 새로 시작한 걸로?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 시작한 걸로 보고 그날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했어야 돼요. 이해가세요? 안 했다? 그럼 가산세부터요. 가산세가 밑에 미등록 가산세 임대수익 금액의 1000분의 얼마? 2. 여러분 주택 하나 가지고 월세 받으면 세금 안 내거든요. 예? 안 내. 근데 뭐 안 했어? 비과세니까 임대사업자 등록 안 했어도 가산세 내는 거예요. 왜? 임대소득 있잖아. 1년 동안 받은 거, 월세 받은 거, 그 금액의 몇 프로? 1000분의 2 가산세 붙는 거예요. 낼 세금은 없죠. 비과세니까. 그러나 사업자 등록을 안 했으면 별도로 뭐 가산세 계산은 세금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임대 수익금에 1년 동안 받은 거 1000만 원 받았다. 그럼 그거에 몇 프로? 1000분의 2, 0.2%. 그래서 미등록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예? 전세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원래 해야 돼요. 예? 예? 근데 전세는 사실은 그것도 원래는 법에 해야 돼요. 임대도 전세도 임대거든요. 근데 그건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근데 월세는 추적이 돼요. 왜? 세입자가 월세 낸 거 종합소득으로 해주잖아요. 나 월세 낸 거 있다 그러면 역으로 추정되죠? 근데 같이 살면서 지금 동네 같이 살아. 그러니까 세입자가 눈치 보고
대신 신고 안 하는 대신 임대료 싸게 받았어. 그죠?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걔가 이제 이사 간다? 예? 그럼 내년에 소득세 계산할 때 걔 이사 갔잖아. 이제 나랑 마주칠 일이 없지. 그럼 내년도 소득세 신고할 때 걔 임대료 월세 준 거 신고할 거 아니야. 봤더니 세무서에서 보니까 걔가 5년 동안 거의 살았네? 그럼 5년 동안에 뭐 임대소득 하나도 안 냈죠. 역추적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은 해야 된다. 낼 세금이 없어도. 예? 근데 전세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돼. 사실은 추적이 불가능하니까. 월세가 아니니까. 예. 그런데 이제 보세요. 밑에 주택임대사업자는요, 저 밑에 가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요, 간주임대로 저 임대사업자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60%를 인정해줘요. 필요경비 몇 프로? 60%.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필요경비는 몇 프로? 50%만 인정해준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 주택 하나 가지고 월세 받으면 비과세죠? 주택 하나 소유자가 월세 받으면 임대소득이 있어도 세금 내지 마라, 비과세거든요. 근데 두 개에서부터는 과세예요. 이해가세요? 우리나라의 주택 몇 개? 하나. 근데 여러분이 혼동할 수 있어. 여기서 말하는 임대소득의 주택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이거는 임대사업하는 주택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체 주택이야. 이해가세요? 그러면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 딱 몇 개야? 하나. 근데 그거 뭐하고 있어? 월세 받고 있다. 공시가격으로 9억을 뭐하지 않으면, 초과하지 않으면 세금 내지 마라, 비과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아니 가족 전체 주택 몇 개? 하나인데 가족은 어디 가서 살고 월세 줍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도 계셔. 아, 그건 사람마다 다 틀리지. 그죠? 주택 하나 딱 있는데 월세 받고 자기는 부모님 집에 가서 얹혀 살 수도 있고 딴 데 가서 더 싼 데 가서 살 수도 있죠. 어쨌든 한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 몇 개? 하나. 그런데 임대 월세 받고 있다. 세금 내지 마라, 비과세예요. 9억을 뭐하지 않으면, 초과하지 않으면.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전세는 임대소득이 발생 안 해요. 그럼 전세를 주고 있으면 세금 안 내, 주택은. 그죠? 그럼 전부 다 주택 사가지고 임대 사업할 때 전세 주겠네? 그럴까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거지. 맨 밑에 무슨 임대료? 간주임대료는요, 주택을 3주택 이상 소유자 몇 개? 3개. 그리고 보증금 한 개가 3억을 뭐하면? 초과하면 그 보증금을 은행에 뭐하면? 예금하면, 예금 안 해도 예금한 걸로 보고 이자가 발생하죠. 이자 부분 계산해서 월세 받은 걸로 본다. 그게 간주 임대료예요. 상가는 무조건 다 계산하고 주택은 혜택을 주는 거지. 그러면 3주택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가 얼마? 3억을 초과할 때 간주 임대료 계산하죠. 그럼 하나 봐요. 공시가격 20억짜리 주택 서울에 2개야. 2개. 그런데 20억 전세 받아요. 그럼 2개면 40억이지. 보증금이 월세 받는 게 아니라 뭐야? 전세. 그 사람 세금 내 안 내? 우리나라 법에서는 세금 안 내요. 왜? 월세가 아니잖아, 전세니까. 그럼 전세는 간주임대료 계산하죠? 몇 개서부터? 그럼 여인은 아까 얘는 몇 개야? 간주임대료 계산도 안 하는 거야. 세금 안 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똘똘한 거 2개 가지고 전세 주면 세금 안 낸다 이 얘기지. 예? 그것을 연습하려고요. 다음 장에 잠깐 넘겨보시면 그림 나왔죠? 24 있어요? 그냥 보세요. 주택 딱 몇 개야? 하나. 월세 받고 있죠? 그럼 과세냐 비과세냐? 달라. 1번 9억을 뭐하면? 공시가격으로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면 과세. 9억을 뭐하지 않으면? 초과하지 않으면 하나니까 비과세. 그죠? 이제 두 번째, 월세 받는 거 몇 개? 2개. 그죠? 그럼 무조건 2개니까 월세 받는 거 세금 내야죠. 2개서부터는 다 내는 거야. 다 내요. 이해가세요? 이때 연간 총수익 금액이 얼마? 2천만 원 이하는 2018년까지는 안 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내. 주택 몇 개는, 2개는 총수익 금액이 얼마가 됐던 다 세금 내야 돼. 됐어요? 그럼 세 번째, 하나는 전세, 하나는 뭐? 월세. 그럼 주택 몇 개 소유자야? 2개 소유자죠. 그럼 과세할 때 어떻게 해?
월세 받는 거 있죠? 그건 세금 계산하고, 하나는 전세죠? 월세가 없어, 그건 과세 안 하는 거예요. 월세 받는 거 하나만 세금 계산한다. 됐어요? 이해 갑니까? 그럼 역시 유능한 공인중개사는 딱 알아듣는다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는 사람한테 이거 설명해봐. 2박 3일 걸려도 이해가 안 가. 자, 다시 전세 2개. 월세가 있어요, 없어요? 세금 한 푼도 안 내. 안 내요? 예, 다음 밑에 전세 몇 개야? 3개. 이때는 3주택이죠? 보증금을 다 합쳐 3억을 구하면 초과하면 간주임대를 계산합니다. 이해가세요? 그럼 밑에는 월세 2개, 전세 하나네? 그죠? 전세는 어쨌든 월세가 아니니까 관계없죠? 그럼 월세 2개죠? 월세 2개 받은 거 있죠? 거기에다가 별도로 3주택이잖아. 보증금만 다 더해. 간주임대를 또 계산해. 그건 2개 합친 게 임대소득. 이해가세요? 그렇게 계산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아까 3주택 소유자의 앞에 장에서 주택 3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증금 합계가 얼마? 3억을 구하면 초과하면 간주임대를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때 주택이 3개 그 숫자 계산할 때 소형주택은 빼. 소형주택은 숫자 계산에 안 들어가요. 그 소형주택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다시 확인해 볼게요. 소형주택은 어디? 그 지금 밑에 25번 있죠? 25번 있어요? 예, 거기 보시면 자, 소형주택은 전용면적이, 여기 보세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기준시가 있죠? 기준시가 2억 이하. 자, 작년까지는 3억인데 올해가 2억이야. 그럼 요게 무슨 주택? 소형주택이에요. 이런 주택은 간주임대를 계산할 때 주택세에서 봐라, 빼라. 그럼 이런 거 있죠? 10개 가지고 있다. 보증금이 수십억 대도 간주임대를 계산은 안 한다. 그럼 월세 받는 건 세금 내고 간주임대를 계산할 때만 주택세에서 이런 건 봐라, 빼라. 혹시나 물어봅니다. 40제곱미터 이하고 뭐 2억 이하 동시에 충족되는 거예요? 동시? 네?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전용 면적이 30이에요. 40 이하죠? 해당되지. 그런데 기준시가가 3억이에요. 얼마? 3억. 2억 초과했죠? 둘 다 충족 안 했잖아요. 이런 건 3주택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 2개 다 갖췄을 때만 빠져. 2개 다 갖췄을 때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혜택 안 줘요. 주택수에 들어가면. 됐어요? 자, 임대소득은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다음 이제 양도소득세로 갑니다. 여러분 16쪽 질문 많이 들어오죠? 양도소득세 16페이지 보시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많이 물어보는 게 첫 번째 1번 배우자 부부간에, 직계 존비속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부동산 뭐는? 매매가 아니라 법은 뭘로 가? 증여로 가는 거죠. 증여. 아버지가 아들한테 부동산 팔았다, 남편 부동산을 부인한테 팔았다, 인정 안 해요. 뭘로 가? 증여를 추정해서 증여세 내라. 이거 증여세가 많이 내니까. 이해가세요?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예외로 거짓말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있죠? 예? 남편 부동산이 경매 물건 나왔어. 경매. 그런데 부인이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았어요. 정상적인 거래. 이건 증여가 아니라 매매,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해가세요? 또 아버지가 세금을 안 내서 압류 등의 절차를 밟아서 공매 처분해. 그런데 부인이나 아들이 공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았다? 경매랑 같아요. 거짓말할 수 없죠? 정상적인 거래. 뭐? 매매. 이해가세요? 또 아버지 부동산과 아들 부동산을 뭐 했어요? 교환. 등기하잖아. 소유권 등기. 거짓말할 수 없죠? 이런 건 뭘로? 양도로 인정해 줍니다. 또 법에는 그런 게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아들이 기존에 있던 무엇을, 자기 부동산을 제3자한테 뭐?
팔아서 그 돈이 자금 출처가 들어왔죠. 그래서 그 통장으로 아버지 통장에 돈을 이체하고 아버지 부동산을 내 앞으로 등기했죠. 자금 출처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버지 통장에 들어간 돈이 빠져나오면 안 된다. 예? 그랬을 때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해가세요? 예. 그러니까 우린 부모 자식 간에 매매 그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고객이 와서 우리 아들 부동산을 내가 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제 한숨 쫙 여유를 가지면 돼. 아, 이 사람은 세법 모르는구나. 그죠? 근데 요즘은 웬만한 거 다 알고 자기 거는요, 자기가 세금 계산도 해와. 근데 혹시나 하고 한번 던져보는 거지. 신뢰도를 평가하려고. 그럼 여러분은 세법을 전문가같이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늘 뭐하니까? 개정되니까. 그죠? 개정돼서 정확한 건 그때그때 다르니까 참고로만 얘기를 해주고 반드시 세무사한테, 전문가한테 가서 의뢰를 해야지. 괜히 단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양도소득세. 사람이 얘기할 때는요, 중요한 건데도 중요한 줄 모르고 하나 빠뜨리고 얘기해. 예? 그런데 듣는 사람은 그거 맞아, 그거 확실하게 뭐야? 비과세야. 걱정하지 마. 웬걸? 팔았는데 세금 나와. 그런 거 많지요. 경매로 여자들 몇 명이서 공인중개사 공부하다 자격증 따니까 이제 친해졌어요. 그래서 서너 명이 모여갖고 우리 경매 배우자. 그래갖고 200만 원씩 모아갖고 오피스텔 주거용 조그만 거 하나 경매로 낙찰받아서 1,000만 원 정도 주고 대출 껴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공동 등기했어. 그리고 주택으로 임대줍니다. 그리고 한 달에 50만 원 월세 받아갖고 5명이서 공동으로 살. 아주 취지가 좋잖아. 그죠? 남편한테 얘기 안 했다. 근데 남편은 주택 하나밖에 없어. 근데 사업하는데 지금 1세대 1주택이니까 팔아도 뭐야? 비과세. 당연히 비과세죠. 그래서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뭐 했어? 팔았어요. 근데 세무서에서 안내서 나왔어. 뭐라고? 양도소득세 신고하라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달려갑니다. 뭐라고? 사람이 말이야,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인데 무슨 세금 내라고 하느냐. 그러지 마. 망신당해가면. 봤더니 부인이 오피스텔 공동등기해 놨죠. 공동소유주택은 양도소득세 각각 소유로 봐. 그럼 부인 앞으로 주택 조그맣지만 하나 있죠. 남편 주택 있잖아. 그럼 1세대 2주택이니까 비과세 못 받지. 그거 50만 원씩 몇 개월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몇 천만 원 세금 내야 돼. 그 집 난리 났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도 있다. 좋아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2번 요거 알아야 돼. 제일 많이 물어보죠? 부담부 증여. 그냥 증여하면 뭐 내니까? 증여세 많이 내죠. 그러니까 떠안는 증여. 부동산에 대출 많이 받아놓고 뭐해? 증여하는 거. 그래야 세금이 양쪽으로 분산되잖아요. 양도소득세하고 증여세로. 보세요. 부담부 증여. 자, 이 아버지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 증여자. 받는 사람 누구? 수증자. 그런데 이 사람이 증여를 하는데 뭐 상가 부동산 10억짜리예요. 은행에서 뭐 받았어요? 대출 받은 채무가 얼마 있어요? 4억. 얘가 갚아야 될 채무죠? 예? 근데 얘가 이걸 뭐해?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가 부담부 증여죠. 그럼 세법은 어떻게 한다? 증여한 게 아니라 10억 중에서 얼마? 4억은 증여로 보지 안 해요. 매매로 봐. 얘 보세요. 얘는 부동산 얼마짜리 없어졌어요? 10억. 갚아야 될 채무 안 갚아도 되지. 이 얘기는 부동산을 팔아서 그 돈 받아갖고 채무를 뭐 했다? 갚았다. 그래서 얘는 채무 부분 얼마? 4억. 이건 뭘로 봐? 양도예요. 증여가 아니라. 양도는 파는 사람이 세금 계산하죠. 그럼 얘는 부동산 얼마짜리 받았어? 10억짜리 받았으면 뭐 내야 돼? 예? 취득세 내고 공짜로 받았으면 2가지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취득세는 얼마? 10억인데 취득세도 달라요. 이 중에 채무 얼마? 4억은 얘가 앞으로 뭐 할 거야? 갚을 거니까 공짜가 증여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 주나 나중에 주나 줄 거잖아. 매매. 4억은 매매예요. 자, 만약에 이게 상가라면 매매 4% 취득세 내고 나머지 얼마 빼면 6억은 뭐야? 증여 3.5. 이렇게 취득세를
둘 다 취득세 내지만 세율이 달라. 됐어요? 그리고 공짜로 받았잖아요. 얼마? 10억. 여기서 얼마 빼고? 4억은 빼. 그럼 나머지 얼마? 6억은 증여죠? 자, 여기서 증여받았을 때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아버지, 누구? 아들이다. 또는 부모, 자식, 부부간에 증여가 있다. 그럼 여기서 공제를 내죠. 예? 공제. 요 금액에서 공제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10년 동안에 6억까지 증여세가 없어요. 공시가격으로. 자, 적으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여러분 이 자료는 있을 거 다 있어요. 여러분 22페이지 잠깐 보면 22페이지 37번이라고 나와 있죠. 있어요? 37번 밑에 증여세 계산 구조, 맨 밑에 증여재산 공제라고 박스 나왔죠. 자, 배우자 공제, 부부간의 증여는 6억 빼고 증여세 계산해. 이해가세요? 그리고 직계비속, 부모로부터 자식이 뭐 받았어요? 증여받거나 반대로 자식으로부터 부모가 받을 수도 있죠. 10년 동안에 5천만 원 빼요. 공시가격에. 다 공시가격으로. 이해가세요? 근데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뭐 받으면, 증여받으면 얼마만? 2천만 원. 그러니까 어떤 분은 받을 때마다, 그럼 법을 만들지 말아야죠. 그죠? 받을 때만이 아니라 10년 동안의 합계가, 아니 받을 때마다 6억씩 부부끼리 증여세 없으면 오늘도 증여, 내일도 증여, 그러면 증여세 안 내네? 10년 동안 합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기타 친족 얼마? 1,000만 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시아버지한테 며느리가 뭐 받았어? 증여받았어요. 얼마 공제해 줘야 돼? 예?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누구한테? 시아버지한테 증여받았어요. 얼마 공제해 줘야 돼? 여기 1,000만 원이에요. 아, 부모 아닌가? 그러지 마. 현혹되지 마. 우리가 착각하는데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뭐? 딸같이 생각한다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예? 그리고 뭐 장인 장모가 사위한테 뭐라고? 아들. 그거요 몰리 볼 필요 없어. 나 우리 어머니한테요,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제가 아들이니까 이제 사드리려고 이렇게 했더니 우리 어머니 입맛이 없고 영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외출도 하기 싫으니까 그냥 가슴 아파서 못 먹는 거지. 아들이 산다니까. 처갓집에 전화해봐. 언제 올 건데? 기다려. 대문 밖에서. 장모님은. 우리 어머니는 나오시라 그러면 안 나와. 입맛 없다고요? 왜? 아들이 사니까. 근데 장모, 장인은 문 밖에서 기다린다니까? 어디쯤 오는데 이거야. 그런 걸로 봐서 아, 부모 자식이 아니야. 그래서 얼마? 1,000만 원. 됐어요? 이렇게 공제해 준다 이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는 4억에 대해서 뭐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여기는 뭐 6억에 대해서 뭐 증여세 분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양도소득세 계산한 거하고 여기 증여세 낸 거 두 개 합친 거하고 전체 다 뭘로 가면, 증여로 가면 증여세 부담이 커요. 여러분 거기 옆에 세율 나왔죠? 예? 세율 10억을 만약에 여기까지 계산해서 요게 10억이라고 그래. 공제했어요. 여기까지 공제했어요. 이렇게 해서 과세표 중에 10억이다. 그럼 몇 프로야 거기? 5억 초과 10억 이하 몇 프로? 계산하기 좋게 30% 딱 곱하고 6천만 원 빼면 돼. 그게 세금이에요. 예? 다시 한번 증여받은 거 다 공제했잖아요. 그런 게 20억이다. 증여 재산이 20억이잖아요. 그럼 몇 프로야? 10억 초과 30억 이하 거기 들어가죠. 20억이니까 그럼 80%면 40%면 얼마? 8억이죠. 8억에서 얼마 빼? 1억 6천만 원 빼. 그럼 6억 4천만 원 세금. 너무 큰가요? 피부에 와닿잖아요. 좋아. 1억 받았어. 그럼 몇 프로? 10%? 얼마? 1,000만 원. 예? 5억 받았으면 20% 곱하면 1억이죠. 1,000만 원 빼면 9천만 원. 이해가세요? 그 세금이 이렇게 상속세나 증여세나 위에 세율이 똑같이 계산하면 돼. 됐죠? 예, 참고로 본 김에 증여세는 3개월 안에 신고고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됐습니까?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양도소득세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3번 이혼하면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나왔죠. 몇 조? 16페이지 가서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자식한테 뭐 하려고 증여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부담부 증여를 권하는 게 낫겠죠. 채무를 최대한 떠안고 증여받아라. 근데 이제 그거 받을 때 문제가 미성년자의 경우는 채무 변제할 능력이 없으니까 인정 안 한다. 그죠? 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이혼. 여기 보세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살다가 뭐해? 이혼해요. 이혼. 그런데 이 집은 남자가 여자한테 이혼하자고 요구를 합니다. 다른 집은 여자가 이혼하자고 그러는데 이 집은 남자가 여자한테 이혼을 청구하는 거야. 이혼 사유가 뭐냐? 다른 집은 전부 다 성격 차이 이렇게 적어 서류에 법원에 제출할 때. 예? 여러분 아니 이혼할 때 사유가 많잖아요. 예? 도박도 있고 외도도 있고 빚보증서 주거나 그죠?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사유가 뭐냐? 사실대로 적었어. 뭐라고? 체력의 한계. 체력이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얘는요 이 여자한테 매 맞으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한 대 두 대 맞을 체력이 되잖아. 근데 나이가 들면서 한 대 두 대 맞을 때마다 체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아픔이 커요. 그래서 얘가 체력이 유지가 안 되니까 뭐 한다? 이혼을 요구해. 그러면서 뭐 계산기 두들겨서 20년 동안 맞았으면 맥값을 요구해야 되겠지. 맥값이 뭐요? 위자료. 그죠? 그럼 얘는 때렸으니까 어떻게 줘야죠. 합의를 하든 법원에 소송으로 가든 50억을 주기로 합의했어요. 위자료 얼마? 50억. 우리 여성분들은 표정이 없는데 남자분들은 마스크 썼는데도 눈가에 눈웃음이 쳐져. 그죠? 예, 그 의미는 나도 알아. 이거잖아요. 저랑 같은 생각이라면 저 정도는 맞을만하다. 그죠? 자, 그럼 얘는 줘야 될 위자료는 채무잖아요. 돈으로 주면 세금하고 관련이 없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뭐 상가 부동산 60억짜리 감정평가 있는데 이걸로 대신 주겠다. 이게 대물변제예요. 위자료 줘야 되는데 뭘로?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해 줬죠. 그럼 누구 입장에서? 여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없어졌죠. 예? 왜 없어졌어? 줬으니까. 근데 법은 그렇게 보는 거죠. 여자는 이 부동산을 팔아서 그 돈을 받아갖고 위자료를 줬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얘는 부동산을 뭐한 걸로 봐? 양도한 걸로 보여요. 얼마? 60억에 양도한 걸로 본다 이거예요. 60억짜리가 없어졌으니까. 이해가세요? 이렇게 갚아야 될 채무 대신에 위자료 대신에 부동산으로 주는 건 대물 변제 양도예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위자료 얼만데 주는 게 우리 여성분들은 남자분들은 여기서 이제 끝나서 갔어요. 시선이 딴 데로. 근데 여자분들은 궁금한 거야. 아니 위자료가 얼만데 50억인데 상가 지금 얼마짜리? 그럼 주고도 남잖아. 얼마? 그 10억을 어떻게 할 거냐 고민스러운 거야. 뭐 어떻게 10억을 얘가 줄 수도 있죠. 예? 아니면 얘가 한 대 더 때려 그리고 너 다 가져 그럴 수도 있잖아. 그건 너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세법은 부동산 얼마짜리? 10억짜리 없어졌으니까 10억을 뭐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본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문제는 재산 분할이라는 거 있죠. 결혼하고 나서 모은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그럼 뭐 하고 나서? 이혼했으면 자기 거 가져가야죠.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거야. 이거 양도가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요거 두 가지 구분하면 돼요. 자, 이겁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살다가 이혼을 하는데 얘가 상가 부동산을 줘. 뭘로? 이혼하면서 주는데 여기는 등기 전 원인 있죠. 여러분 이 부동산에 등기소 가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원인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 매매냐 상속이냐 증여냐 기부냐 재산분할 위자료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얘가 뭐 줬다고 위자료 지급 이렇게 적으면 조금 아까 얘기한 거 대물 변제, 얘는 뭐 내야 돼? 팔았으니까 양도소득세 계산한 거예요. 옛날 취득 가격하고 지금 팔을 때 가격 양도소득세. 그리고 얘는 유상 매매로 보였어요. 취득했어요. 그냥 사고 파는 걸로 보는 거예요. 위자료는. 이해가세요? 그런데 뭐는 재산분할. 자, 얘는 소유권 넘겨줄 때 이혼해서 정신이 없지만 정신 차리고 힘을 줘서 정신 차리고 힘들지만 한 글자 더 적어. 뭐라고 적어? 재산분할. 이렇게 주는 거죠. 아까 얘는 뭐라고? 세 글자 위자료. 얘는 재산분할. 이것은 법에 양도로 보지 않는다. 세금 안 내 한 푼도. 그럼 얘는 자기 거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취득세 내는데 다 내지 마. 취득세에서 2% 빼고 취득세 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재산분할 자기 거 자기 앞으로 가져오니까 등기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혼하면서 위자료 주는 것은 세금 내고 재산분할로 주는 건 세금이 없다. 옆집에 누가 이혼하는데 그럼 이 얘기를 여러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아니야, 해주면 안 돼. 여러분 지금 한가해서 여기 온 게 아니잖아. 바쁜데도 오셨잖아. 그죠? 교육은 투자야, 투자. 지금 얘기하지 말고 나중에 그 사람은 모르고 뭐 했어요? 위자료라고 해서 세금 내야죠. 양도소득세 낼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한테 돈 빌리러 왔어. 돈 좀 빌려달라고. 그때 얘기해줘야 돼. 뭐라고? 이미 저질렀으니까 그때 얘기해. 뭐라고? 내가 미리 알았으면 너 양도소득세 한 푼도 안 낼 수 있었는데 한 글자만 더 적어서 뭘로? 재산분할. 그래야 교육은 참뜻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스펀지같이 막 흡수력이 좋지. 그래서 결론은 이혼할 때 물건 부동산 주더라도 위자료라고 주면 그건 세금 내야 되고 재산분할은 뭐가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양도 및 취득 시기 하나만 봐요. 매매 언제 사고 파는 거별로 봐요. 취득세랑 별개야. 양도소득세는 언제 사고 파는 걸로 보느냐. 아까 취득세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죠. 양도소득세는 아니야. 실제로 잔금 주고받은 날. 계약서 필요 없고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은 날을 뭐라고 하느냐. 대금 청산일. 그럼 잔금 준 사람은 그날 취득이야. 그날부터 날짜 계산. 잔금 받은 사람은 그날까지만 파는 거죠. 옛날에 취득해서 거기까지만 날짜 계산. 날짜 계산하라고 정해놓은 게 양도 및 취득식이에요. 비과세 같은 거 계산할 때 날짜 계산해야죠. 예, 그거 할 때 취득세 내라 그게 아니라 양도소득세 별도로 계약서가 아니라 뭘로 가요? 대금을 보한 날, 청산한. 이해가세요? 잔금 주고받은 날. 그러니까 1세대 1주 비과세 할 때는 잔금 언제 주고받았느냐 그 날짜부터 계산하는 거고, 취득세 낼 때는 취득세 별도로 있죠. 개인끼리 부동산 매매는 계약서 상의 잔금 지급이에요. 그 날짜잖아. 그죠? 예, 그게 차이가 있다. 다음 장 보세요. 자, 양도 차익 계산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 여러분 저 17페이지 29 보면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이라고 나왔죠. 거기 장기보유보, 특별 공제, 거기는 3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파는 거 뭐 토지, 2번 건물, 조합원, 입주권 요거 팔 때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는데 전매는 안 돼. 조합원 입주권 있죠? 원래부터 조합원이 가지고 있다 파는 건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입주권을 사가지고 파는 건 전매죠. 투기. 그건 공제 안 해준다. 그리고 밑에 다만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도 미등기 양도는 안 해줘요.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의 몇 주택? 2주택 거기에 해당이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준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올해 말까지만 요거 적용하는 거예요. 보유기간별 공제는 일반 자산은 1년에 몇 프로씩? 2%씩. 6에서 몇 프로? 15년 이상이면 최고 30%까지. 근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24%부터 80% 2년 거주요건 충족했을 때 공제해준다. 이게 올해까지예요. 자, 그럼 내년 거는요 다음 장에 보세요. 29-1 29-1
양도소득세 있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요거 가지고 보세요. 자, 저 중간에 보면 8월 4일 날 개정된 거 있죠? 자료 6페이지 보세요. 두 번째 자료 중간에 6페이지, 중간에 6페이지 보시면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 나왔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나왔죠? 이건 언제부터냐? 박스 밑에 보시면 네모 박스 까맣게 2021년 1월 1일 양도할 때부터는, 내년 1월 달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이렇게 해줘요. 예? 1세대 무슨 주택? 1주택. 자, 현재는 여기 보세요. 현재는 3년 보유했으면 3년에서 몇 년? 4년은 8%씩이니까 24%. 그럼 4년 보유했으면 4, 8이 32. 1년 차이가 몇 프로요? 8%. 8%예요. 그럼 5년이면 40%. 6년에서 최고 몇 년? 10년. 10년이에요. 1세대 1주택 몇 프로? 80%. 이렇게 공제죠. 최저 몇 프로부터? 24%부터 최고가. 이건 어떤 거예요? 어떤 거? 어떤 걸 이렇게 많이 공제해줘? 1세대 1주택인데 비과세 못 받고 실거래 가격 9억을 뭐 하는 거? 초과하는 거 과세죠? 과세인데 공제를 많이 해줘. 지금은 1년에 몇 프로? 8%씩이야. 1년 차이가. 그럼 3년부터 공제해 주니까 1년에 8%씩 3년이니까 3, 8이 24%부터 기본이. 최고 10년이면 최고 몇 프로? 80%까지 공제해줬어요. 지금은 올해 말까지 이렇게 공제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한다? 자, 내년부터는 보유기간하고요, 보유기간 1년에 4%, 거주기간 1년에 몇 프로? 4%. 두 개 다 충족했을 때 연 몇 프로? 8%야. 이해가세요? 그럼 이제 연습 한번 해봐야 돼. 여러분 위에 그림 보시면 현행 말고 개정이라고 되어 있죠. 예? 3년 보유했죠? 3년 보유했어요. 그러면 1년에 몇 프로씩? 4%. 3, 4, 12. 그런데 거주도 몇 년 했어요? 3년 거주했어요. 그럼 3, 4, 12. 주민등록 두고 살았다 이거죠? 그럼 합쳐서 몇 프로 밑에? 24%. 이해가세요? 그럼 가로 안의 내용은 뭐냐? 가로 안에 3년 동안 보유했어요. 그럼 몇 프로? 12%죠. 근데 주민등록 두고 몇 년만 살았어? 2년만 살았어. 2년 살았어요. 그러면 8%죠. 그럼 합치면 20%도 있다. 예? 그러니까 보유기간, 거주기간 각각 계산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도표 보고 계산해보세요. 5년 가지고 있었다. 몇 프로? 5년 보유. 그런데 5년 가지고 있는 기간에 3년만 살았어요. 거주, 3년 거주 12%. 합치면 32%. 그렇게 공제해준다. 다시 정리가 안 됐어요. 7년 보유했어요. 7, 4, 28%죠. 근데 5년만 살았다. 5, 4, 20 합치면 48. 됐어요? 그렇게 계산한다고. 그러면 하나 10년 보유했어요. 몇 프로야? 10년 보유, 2년 거주 못했어요. 기본이 2년이거든. 2년 거주 못했어. 그러면 그걸로 안 가. 6에서 30%로 가는 거예요. 기본은 몇 년 살아야 돼? 2년 거주는 해야 돼. 이해가세요? 예? 아무리 10년을 보유하고 있어도 주민등록 두고 몇 년 거주, 2년 거주한 사실이 없으면 이걸로 안 해줘. 그냥 일반 부동산 있죠? 1년에 2%씩 6에서 30%로 공제해 준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몇 년 살아야 된다고요? 2년 거주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거 언제부터?
내년 1월 1일부터예요. 됐어요? 예. 다음 밑에 2번 보세요.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세율. 자, 요거 세율 있죠? 세율, 세법 개정됐어요.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 보세요. 우선 앞에 잠깐 봅니다. 앞에 18쪽으로 가서 18쪽, 지금 현재 18쪽에 30번 있죠? 양도소득세 세율 있어요? 자, 쉬는 시간이 좀 됐는데 쉬지 않고 그냥 갈게요. 30분에 끝날 테니까. 예. 나는 신체적 조건으로 문제가 있다. 공부 시험 볼 거 아니잖아. 예, 저녁에 갔다 오시고. 자, 거기 올해 말까지는 부동산 중에서 왼쪽 화살표 따라가면 주택하고 뭐는 조합원 입주권은 1년 기준이에요. 1년 못 채웠으면 40%, 1년 채웠으면 6에서 42. 여러분 40%하고 6에서 42하고는 세금 차이가 얼마인지 알죠? 예? 여러분 과세 표준이 얼마? 1억이야 주택. 근데 몇 년 미만? 1년 못 채웠어요. 그럼 몇 프로야? 40%. 얼마예요? 4천만 원이야. 세금이 바로 나오죠. 근데 몇 년 채웠어요? 1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았다 주택. 그럼 얼마? 1억. 1억이죠? 과세 표준이 1억이에요? 그럼 옆에 맨 밑에 그림 또 하나 있죠? 2년 이상일 때 1200만 원 이하는 몇 프로? 6%부터 해서 7번째 맨 끝에 5억 초과는 42%, 6에서 42%죠? 여러분 실무에서는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간편법으로 해놨어요. 1억이잖아요. 그럼 어디에 들어가? 예? 1억 5천만 원 이하 거기잖아요. 1억이니까 그냥 35% 곱하면 3,500만 원에서 1,490만 원 빼. 그럼 세금이야 그냥. 얼마요? 2,010만 원. 그죠? 이게 간편법이죠?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런데 봐요. 1년을 못 채우면 얼마? 1년 채웠더니 2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기본이 주택은 몇 년 채워서 팔아라. 1년 채워라 이거예요. 올해 말까지만 요거죠? 예? 나머지는 뭐 내년도 똑같아. 지금 주택만 바뀐 거. 요 주택은 지금 현재 이거죠? 예? 1년 미만은 몇 프로? 예? 40%. 1년 채웠으면 6에서 42죠. 그리고 오른쪽 맨 밑에 대각선 오른쪽에 보시면 조정 대상지역 있죠? 1세대 무슨 주택? 3주택 1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면 몇 프로? 20% 할증. 올해 말까지. 1세대 2주택은 몇 프로 할증? 10% 할증. 분양권은 무주택자는 몇 프로? 제외하고 50%. 이거 올해까지죠? 예? 근데 다음 장 넘겨보시면 개정된 거 새로 만들어놨어요. 30-1번 양도소득세 세율 있죠? 이건 언제서부터? 내년 언제? 예? 그렇죠. 6월 1일부터 파는 거. 세율은 내년 5월 말까지는 앞에 걸로 가고, 예? 내년 6월 며칠? 1일부터는 이걸로 가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6월 1일 날 보세요. 똑같은 위치에 주택 있죠? 조합원 입주권 1년 미만 엄청나 투기 몇 프로? 70%. 내년 6월 1일부터는 70%예요.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다 몇 프로?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아야 6에서 42. 그리고 분양권 있죠? 분양권은 1년 미만 가지고 있다 팔면 몇 프로? 70%. 1년 이상이면 그냥 몇 프로 그냥. 그러니까 분양권은 6에서 42가 없어. 70%하고 몇 프로? 60%. 언제부터? 내년 6월 1일부터 파는 거. 됐어요? 나머지는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대각선 조정 대상 지역 1세대 무슨 주택? 2주택 양도할 때는 10%가 아니라 20% 할증. 3주택은 20%가 아니라 30% 할증. 이해가세요? 언제부터 양도하는 거? 내년 6월 1일부터.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32쪽 20쪽
32번 양도덕세 뭐라고 그랬어요? 1세대 1주택 있죠? 자, 여러분 1세대 1주택은 하나의 세대 꼭 알고 있어야죠. 1세대는 뭐야? 소득세법의 하나의 세대는 부부 있죠. 부부가 있으면 요 부부에 요렇게 크면 돼. 요 사람들이 주민등록되어 있으면 하나의 세대예요. 두 사람의 누구? 직계존속. 배우자의 뭐? 직계존속도 돼요. 사위가 장인 장모 모시고 살아. 주민등록 같이 하고 하나의 세대예요. 두 사람의 뭐? 직계 비속. 비속은 자녀죠. 거기에 누구까지? 배우자. 아들이면 며느리, 딸이면 사위. 같이 살고 있으면 하나의 세대. 두 사람의 뭐? 형제 자매. 요 사람들이 주민등록되어 있으면 하나의 세대다. 그럼 사촌 동생은 관계없죠. 주민등록 같이 돼 있어도 별개야. 됐어요? 예. 그런데 밑에 보시면 예외로 누가 없어도, 여기 보세요. 1세대 할 때는 배우자는 있어요. 동거 부양가족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부부만 살아도 하나의 세대죠. 그래서 누구는 있어야 돼? 배우자 있어야죠. 그런데 밑에 누가 없어도, 배우자 없어도 하나의 세대 인정해 주는 거. 주민등록 따로 떨어져 나가면 30세 뭐 이상인자는 결혼 안 했어도요, 부모랑 떨어져 나가 주민등록, 그럼 하나의 세대 인정돼요. 두 번째는 경력자 우대야. 경력자 우대. 무슨 경력? 결혼한 경력. 지금 누가 왜 배우자가 없어? 옛날에 뭐 했었는데, 결혼했었는데 배우자가 사망했어. 지금 현재 배우자 없죠? 또 결혼했었는데 이혼했네. 그래서 지금 배우자 없죠. 그래도 과거에 뭐 했었던 사람, 결혼했었던 사람, 경력자 우대. 별도로 가면 하나의 세대 인정해줘요. 이해가세요? 세 번째, 30세도 안 됐고 결혼한 적이 없어도 돼.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까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이때 미성년자는 안 돼. 소득이 있어도 안 돼요. 근데 미성년자도 하나의 세대, 부모를 떨어져 나오면 하나의 세대 인정해주는 예외가 있어요. 어떤 경우 두 놈 있네. 불쌍한 놈하고 엉덩이 뿔난 놈은 인정해줘. 미성년자 엉덩이 뿔난 놈이 뭐예요? 결혼했어. 미성년자 결혼하면 하나의 세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불쌍한 놈은 뭐야? 가족이 다 사망했네. 고하죠. 하나의 세대 인정해 주겠다. 누구라도, 미성년자라도. 그죠? 그거. 다음 이제 밑에 1세대 1주택 그랬죠? 거기서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몇 년 보유? 2년 보유하고 양도해야 돼요. 그래야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보유기간은 좀 이따가 보고, 밑에 1세대 1주택 결정할 때 1번 주택에 뭐라고 그랬어요? 대지와, 밑에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누구? 세대원이 뭐하고 있다고요? 각각 소유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택, 공동소유가 아니지. 예? 주택인데 건물은 남편, 대지는 부인, 따로따로 소유하고 있죠. 근데 둘이 누구야? 부부죠. 1세대 1주택으로 봐줘. 됐어요? 다음 2번 주택을 뭐 했어요? 멸실, 철거했죠. 그럼 건물이 없네. 그 상태에서 팔면 그건 주택이 아니다. 비과세 못 받아요. 이해가시죠? 3번 주택에 딸린 토지만 팔아 건물 말고 땅만 파는 건 주택 파는 거 아니에요. 다음 4번 매수자 등기 지연으로 등기부상 주택 몇 개? 2개. 그래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주택 2개인데 어저께 하나 팔았어. 근데 상대방이 뭐 안 해갔어요? 등기 안 해갔지만 어저께 잔금 받고 팔았죠. 그게 확인되면 나머지 하나 남은 거 있죠? 그거 팔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죠? 다음 5번 둘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자가 팔면 선택하여 1주택 양도로 본다. 여러분 1세대 1주택은요 양도할 때 그거 말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야 1세대 1주택이죠. 그럼 봐요. 여러분 주택 10개 가지고 있어요. 몇 개? 10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오늘 한꺼번에 10개 다 팔았어. 그럼 9개까지는 세금 내고 마지막 하나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건 본인이 뭐하라?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나중에 파는 걸로. 그죠? 다음 6번 1주택 소유자가 조합원 입주권 취득하면 주택 몇 개로 봐? 2개.
예? 그럼 하나 봐요. 주택 하나 있는데 입주권 하나 샀죠? 그럼 주택 몇 개요? 2개. 자, 기존 주택이 있는데 무엇을 취득했어요? 입주권. 그럼 일시적 무슨 주택? 2주택. 그럼 요거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요거 팔아야 비과세죠. 그럼 반대로 하면 입주권 있는데 주택을 뭐 했어요? 취득했어요. 그럼 2주택이죠.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입주권 뭐 하면? 팔면 과세. 주택이 아니야. 주택 숫자만 들어가는 거지. 이해가세요? 입주권 파는 건 과세입니다. 예? 예. 다음 장 넘겨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 아까 보유기간이라고 그랬죠? 보유기간에 대해서 봅니다. 저 뒤에 가서 여러분 저 어디 보시냐면 추가 자료 보세요. 중간에 8페이지. 아까 질문하셨던 건데 이게 제일 복잡한 거예요. 거기 4번 8페이지 4번 1세대 1주택 뭐라고 그랬어요? 비과세.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할 부분인데 여기 보세요. 거기 자 우선 읽고 갑니다. 비과세 요건 보유기간 계산할 때 1번 2주택 보유한 한 세대가 과세 대상인 1주택을 내년에 1월 1일 뭐하고? 양도했죠? 양도했어요. 그리고 남은 최종주택 1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어떻게 하느냐?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 계산해요. 자 여기 이게 무슨 뜻이냐 보세요. 자 A주택을 뭐 했어요? 취득. 요 주택 취득하고 몇 년 안에? 예? 1년 지난 다음에 취득해야지. 1년 안에 사면 혜택 못 받아요. 기본이 몇 년 지났어? 1년 지나서 새로운 주택 B를 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일시적 무슨 주택? 2주택. 그럼 요 주택을 취득하고 몇 년 안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3년 안에 A주택 팔아야죠. B주택 팔았어. 과세야. 이해가세요? B주택 팔았죠? 과세요. 여기서 어떤 거 팔아야 돼? 3년 안에 A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B주택을 먼저 팔았잖아요. 이거 세금 내야 돼요. 그럼 요거 팔았죠? 요거 팔 때 나중에 이제 이거 없어졌잖아. 그럼 주택 몇 개 남았어? 하나. 이거 비과세 받으려면 여기서부터 2년 보유야. 몇 년? 2년 보유하고 여기서 뭐를? A를 보여야 양도해야 비과세다. 이해가세요? 일시적인 2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예? 아니 이걸 팔았어야 정상이죠. 아니 이걸 팔았어야 비과세죠. 근데 이걸 먼저 팔았잖아요. 과세죠. 그럼 요거 하나 남았잖아요. 요거는 보유기간을 요거 파는 순간 주택이 몇 개야? 하나. 그 얘기 거기 뭐라고요? 거기 밑에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새롭게 계산하라. 몇 년? 2년. 이해가세요? 언제부터 파는 거? 내년 1월 달부터 파는 거. 됐어요? 예? 예. 만약에 이걸 먼저 보였으면 팔고 그 다음에 이것도 팔면 되죠. 근데 순서가 바뀌니까 안 된다 이 얘기야. 됐어요? 다음 2번 갑니다. 3주택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해서 과세하고 남은 주택을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내년 1월 1일 뭐하면? 양도하면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주택 뭐한 날? 취득한 날부터 그냥 인정해 주겠다. 이해가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A주택 취득했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나서? 1년 지나서 뭐 주택? 2주택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됐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몇 년 안에? 3년 안에 옛날 거 팔아야죠. 안 팔았어. 그리고 무슨 주택? C주택을 또 취득했네. 또 취득했어요. C주택 취득. 그러면 몇 개야? 3개죠. 그리고 나서 C주택을 여기서 뭐하면? 양도했어요. 이건 뭐야? 무조건 과세잖아요. 과세. 됐어요? 그럼 이거는 새로 산 거 팔았으니까 과세야? 없어졌죠? 그럼 원래대로 일시적 2주택이에요. 그럼 이때 무슨 주택? A주택 양도할 때는 여기서부터 계산해. 그래서 몇 년 채웠으면 2년 채웠으면 요거 팔고 그냥 팔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됐어요? 예. 다음
이번에는 3번이죠. 3번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전형적인 거야.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받은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다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최종 1주택을 2021년 1월 1일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하는 주택에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라. 이게 정상적인 건데 재택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거? 자, 보세요. A주택 취득했어요. 그리고 몇 년? 1년 지났죠? 지났어요. 반드시 지나야 돼, 기본이. 또 하나 주택 취득했어요. 그럼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됐죠? 그런 상태에서 이 주택을 취득하고 몇 년 안에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 3년 안에 요거 팔았어요. A주택 양도 과세야 비과세야? 비과세네. 됐어요? 그럼 주택 몇 개 남았어요? 이거 없어졌으니까 하나 남았죠? 또 주택을 취득했네. 무슨 주택? C주택 취득. 그럼 주택 몇 개야? 2개죠. 2주택 취득하고 몇 년 안에? 3년 안에. 요 주택도 팔면 뭐야? 비과세. 그럼 몇 개 남았어요? 뭐? C 남았잖아.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이 C주택을 팔려면 이거는 옛날에 뭐 한 거? 취득한 날부터 그냥 보유기간 계산해서 몇 년 채웠으면 2년 채웠으면 C주택 팔 때도 뭐? 비과세. 계속. 이해가세요? 예, 그 얘기입니다. 이해 갑니까? 빨리 끝내라고 그러는 4번 봐요. 4번. 이거는 자 2주택 4번은 2주택 보유한 한 세대가 1주택 양도해서 과세가 됐죠? 예, 과세 됐어요. 그리고 1주택이 다시 1주택이 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면 2021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계산은 1주택이 된 날부터 뭐 한다고요? 예? 과세한다.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여기 보세요. 이거 자 A주택을 뭐 했어요? 취득. 몇 년 지나서 1년 지나서 B라는 주택을 취득해야죠. 근데 1년 이내 여기서 취득했네. B주택. 이건 비과세 못 받아요. 주택 몇 개야? 2개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요번에 무슨 주택? B주택을 여기서 뭐 했어요? 양도했어. 이건 뭐야? 무조건 과세야. 그럼 주택 몇 개 남았어? 하나 남았죠? 이거 뭐 받으려면? 비과세 받아. 이거 비정상이니까 요거 양도할 때 주택이 하나죠? 여기서부터 앞으로 몇 년? 2년 채워서 A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죠? 예. 봐도 헷갈리고 막 그래요. 그럼 5번 하나만 더 볼까요? 거기 보시면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해서 과세한 후 남은 주택은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뭐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 무슨 주택? A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것이 뭐가 되느냐?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었어. 주택이. 그럼 이제 뭘로 됐어요? 조합원 입주권 관리처분 계획 받아서 주택 하나죠. 근데 요거 있는데 또 하나 주택을 뭐 했어요? 여기서 취득했죠. 그리고 나서 몇 년 안에? 3년 안에 입주권을 뭐 했다? 양도했다.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야. 이건 뭐야? 과세야. 근데 왜 과세냐? 여기 보세요. 여기서 하나 있어요. 요 주택을 취득하고 몇 년? 2년 지난 다음에 뭘로 변했어요? 입주권으로 변한 건 비과세 요건을 다 충족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팔 때는 요런 주택이 있으면 요 취득하고 3년 안에 이거 팔면 비과세 받아. 근데 요거 2년 보유 못한 상태에서 뭐가 됐어요? 입주권. 이건 팔 때 세금 내야 돼. 그럼 나머지 주택 몇 개? 또 하나 취득하고 요거 하나 남았죠? 요거는 입주권을 취득할 때부터 보유기간 계산해라. 그래서 앞으로 몇 년? 2년 보유. 그래서 거기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됐습니까? 예. 그리고 6번 있죠?
6번은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뭐? 아까 조정대상자에게 2000 몇 년? 18년 9월 14일부터 취득한 것은 몇 년? 3년이 아니라 몇 년? 2년 안에 양도해야 되고 2019년 12월 며칠? 17일 이후부터 취득한 것은 조정대상자에게 2주택이 된 건 몇 년 안에? 1년 안에 팔고 입주까지 하라. 됐어요? 예, 요런 부분입니다. 요까지. 다른 거는 별도로 정리할 게 없네요. 자, 여러분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하나하나 좀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아쉽네요. 근데 뭐 아쉬운 게 교육이야, 그죠? 예, 혹시라도 질문사항이 있고 그러면 학원에 연락을 하셔서 그 동영상 다시 한번 더 들으시고 전부 다 학원에 가입을 하셔서 회원 가입하고 유익한 정보가 많아요. 세법도 있지만 중개사법도 있고 공법도 있고, 그죠? 예, 그러니까 학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 사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그게 지역사회의 학원의 원장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시간 내서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이라도 전달해 주는 시간 돼서 저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